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한주 SD 건담을 조립해 보겠습니다. 이게 6,600원 주고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게 한다 하면서 오늘에서야 한번 이제 하게 됐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먹선을 좀 먼저 칠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먹선을 사진이 아주 멋있습니다. 이게 제가 처음에 이거를 자쿠 사러 갔다가 자쿠가 떨어져 가지고 이거를 한번 사봤거든요. 근데 그냥 봤을 때는 뭐 사자비도 아니고 뭐 좀 어중간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, 유니콘 건담에 나오는 이제 상대 적이죠. 적군인 로봇인데, 근데 기체인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좀 이게 좀 이상하게 달라 보이더라고요. 더 멋있어 보이고. 그렇습니다. 일단 까보겠습니다. 너무 쑥스럽게. 스티커가 있고 그러네요. 색깔이 별로 없네요. 이게. 회색하고 빨간색 뭐 이런 플라스틱 색만 있네요. 네, 먹선을 칠했고요. 이제 다 말라가지고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미 하고 있었는데 그 동영상을 찍은 거를 제가 지금 잘못해서 좀 지워버렸네요. 그래가지고 이만큼 했거든요.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. 머리 부분 했는데 여기도 먹선을 좀 칠해야겠네요. 먹선을 여기 안 칠했네. 뭐 그냥 그러네요. 얘 너무 어털이다니까. 저는 뭐 항상 만들면 조카 주는데, 이번 주 오늘이 일요일인데 오는 이제 다음 일요일날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때 또 조카 보기로 해가지고 조카를 주려고 만들고 있습니다. 뭐라? 뭔가 이상한데. 잘못 꼈다가 이것도 빼려고 그러면 낑낑대고 플라스틱도 망가지고. 이렇게 완결됐고요. 도색을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생각처럼 잘 안 되네요. 다른 분들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신기하고 그 노력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저는 힘들어서. 유니콘 건담 스토리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, 스토리가 뭐 잘 모르겠어요. 봐도 뭐가 뭐 처음에는 라플라스 상자 그거를 이제 뭐 비스트 재단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었는데, 그걸 이제 네오지온 군이죠. 소대 치킨가 뭐 그렇게도 뭐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. 소대 치킨 뭐 그게 기세 이런 소매깃 같은데 이런 문양을 이제 하고 있어서, 샤가 있던 그 옷 같은 문양이죠. 옷에 있던 그런 걸 하고 있어가지고 소대치키라고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소대치키, 정확히 소대치키 뭐 이렇게, 그게 일본말로 무슨 소매 뭐 그런 뜻인가 봐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. 걔네들이 그거를 이제 인계를 받으려고 하는데 연방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들어온 거죠. 연방에서 어떻게 알았는지, 여기 주인공 아버지 비스트 링크스였나 그 주인공이, 그 아버지인데 아버지랑
캡틴이라고 네오지온의 캡틴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합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방이 쳐들어와서 그게 이제 전투가 벌어지죠.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전투가 벌어지면서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장면이 있긴 한데 다른 뭐 장면이 있긴 한데요. 뭐 별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난해해요. 그러니까는 비스트 재단의 초대 총수가 이제 할아버지인데 이제 과거에 콜론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별은 아니고 그 어떤 인공별 같은 거죠. 무슨 인공위성 같이 무슨 생긴 우주정거장 뭐 그런 것처럼 생긴 인공의 그걸 이제 테러를 해가지고 터트려요. 그거를 그 비스트 재단 초대 총수가 샤이아가 하려고 했던 어떤 이런 테러 행동을 성공한 거죠. 샤이아는 물론 지구에다가 그걸 뭘 콜로니를 무슨 별인가 콜로니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걸로 아는데 규모는 다른데 하여튼 테러를 해가지고 콜로니를 하나 파괴하죠. 그때 연방이 아마 그 총리라고 하는 총리인 것 같은데 연설할 때 그게 터지면서 이제 뭐 다 터져버리는 거죠. 그냥 거기 있는 별이 터졌으니까는 뭐 살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거를 후회한다고 그러면서 발랐던 건가? 후회한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런 대사도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주인공의 아버지죠. 그때 주인공 아버지가 그거를 이제 넘겨주려는 찰나에 라프라스 상자를 네오지온 군한테 넘겨주려는 찰나에 연방이 쳐들어와서 연방군으로 보이는 애들한테 총을 맞습니다. 그때 이제 유니콘 건담으로 어떻게 가요. 그 총을 맞은 상태에서 갑니다. 가서 그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유니콘 건담이 라프라스 상자랑 연관이 있는 게 그게 라프라스 상자가 어디 있는지 표시해 주는 그런 기능이 유니콘 건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만화 애니메이션 볼 때는 제가 그냥 그걸 몰랐고 인터넷을 살짝 또 보면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만화를 애니메이션을 다 보긴 봤는데 이렇게 대사 하나하나 이렇게 집중해서 자막을 읽은 게 아니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그 아들이죠. 주인공 비스트 링크스인가 뭐 하여튼 그 친구가 그 소년이죠. 소년. 건담 주인공은 좀 소년이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우연히 그쪽으로 와요. 우연히 의도한 건 아닌데 약간 좀 억지스럽기도 한데 해도 글로 와서 그 아버지에 의해서 그걸 탑승하게 되고 비스트 랭크스만 탈 수 있게끔 생체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객게 되는 거죠. 이쪽에 객게 돼가지고 걔가 파일럿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첫 출전을 해요. 그렇게 우연히 좀 만화적인 내용이죠. 사실은 좀 억지스럽긴 한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동료들을 구하고 기절을 해요. 그게 건담을 조종하는 게 쉽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. 그게 무슨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고 무슨 정신 에너지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인간의 능력을. 그래서 애가 진이 빠져가지고 기절을 합니다. 그게 이제 뭐 엔티티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뉴타입 무슨 뭐 그런 시스템 같아요. 그래가지고 뭐 유니콘 건담이 처음에는 웹불에다가 머리에 이마에 있는 뿔이 이제 신한주처럼 웹불인데 이렇게 웹불인데 갈라지죠. 갈라져서 V자로 되면서 이렇게 몸에서 빨간 불 같은 게 들어오면서
엔티티 모드 뭐 그런 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 좀 더 센가 봐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.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을 많이 소모를 하는 것 같아요. 보니까 뭐 용어는 모르겠습니다. 뭐 정신 에너지인지 뭔지 하여튼 그러고서 기절을 합니다. 그리고 기절을 하고 연방에 이제 뭐 잡힌다기보다는 잡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구출되는 거죠. 뭐 일종의 구출이면서 잡히는 거죠. 그 이제 정체 모를 건담이 등장을 한 거죠. 왜냐면 유니콘 건담 자체가 연방 측 기체가 아니라 비스트 재단의 기체였으니까요. 이제 정체 모를 건담이 나타나서 연방을 도운 거죠. 도끼는 도왔는데 도끼는 도왔지만 어쨌건 그건 후아유죠. 넌 누구냐죠. 그래서 이제 뭐 조사를 하고 그러는 거죠. 그러다가 풀프론탈이 있는 아마 저 정확히 스토리가 중간에 기억이 안 나는데 풀프론탈이 있는 곳으로 떨어져요. 콜로니인지 뭔지 하여튼 그걸로 떨어져 가지고 풀프론탈이랑 대면을 해요. 대면을 하는데 풀프론탈이랑 대면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신한주랑 한번 전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거기에 또 인물이 하나가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볼 땐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 같진 않아요. 무슨 공주 네오지온의 무슨 공주라고 하는데 그런 인물이 처음부터 등장을 해요.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전쟁을 막는다 그런 명분으로 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인공인 비스트 랭크스가 엮이는 거예요. 엮여가지고 그 자기를 이제 가명을 쓰는데 오드리 헵번을 이제 본따서 자기가 오드리라고 알려줘요. 자기 이름을 오드리라고 알려주는데 오드리는 아니죠. 이름이 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오드리라고 해서 풀프론탈이라는 인물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. 제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요. 이게 비열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솔직해요. 솔직하고 당신이 붉은 혜성이냐, 그러니까 저기 샤아냐 당신이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캡틴이 아마 물어봤던 것 같은데 당신들이 원하면은 세상이 그렇게 자기를 샤아이기를 원한다면 나는 샤아가 돼주겠다 그러면서 샤아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그 가면을 왜 쓰고 있는 거냐 물으니까 이건 그냥 뭐라고 그랬더라 코스프레 같은 거라고 얘기했던가. 솔직한 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 캐릭터가 물론 뭐 어떤 파괴를 하려고 하긴 했지만은 이게 지금 어떤 세력이 누가 적이다 꼭 뭐 그런 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. 애초에 네오지온한테 그 뭡니까 프라의 상자인가요? 그거를 넘겨주려고 애초에 했고 비스트 재단에서는 근데 이제 연방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. 꼬였는데 그게 이제 뭐 연방을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상자라고 라플라스의 상자죠. 라플라스의 상자 전복시킬 수 있는 그것이 들어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들어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구에서 처음에 이제 우주로 강제 이주를 시킬 때 사람들을 세계 지도자들이 협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만약에 근데 이제 그들을 배척을 했죠. 실제로 거기 연방은. 그래서 연방이 잘못을 했다 뭐 그런 거를 명분 구실로 삼을 수 있는 거죠. 그런 걸로. 그런 상자입니다. 그게 처음에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요. 후반부에 그게 나옵니다.
후반부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알면은 좀 아이고 이거 제가 그냥 망치는 거네요. 안 보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네요. 하여튼 뭐 근데 보셔도 처음 한번 그냥 건성으로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좀 헷갈릴 거예요. 잘 이렇게 안 들어오실 거예요. 저는 그렇더라고요. 뭐 이해력이 좋으신 분들은 빨리 이해하시겠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 됐네요. 어깨뽕을 유니콘 건담이 이게 누구랑 꼭 뭐 유니콘 건담이 연방을 위해서 꼭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오지온군을 위해서 싸우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. 어떻게 보면 중간에 끼어가지고 뭐 전쟁을 막겠다 뭐 그런 명분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. 그게 뭐 그냥 스토리가 명확하지가 않아요. 마지막에는 연방이 네온지온군 쪽 뭐 이렇게 행성인가 그거를 파괴하려고 전함에서 강력한 포를 쏘죠. 포를 쏴가지고 파괴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유니콘 건담이 막아요. 그거를 또 막아줘요. 그러니까 연방 편도 아니고 물론 그 전에는 또 신한주랑 싸우고 네오지온군 사령관 풀프론탈이랑은 또 싸우고 이게 또 커다란 기체 풀프론탈이 또 어떤 거대한 또 기체랑 합체해서 이제 뭐 좀 큰 기체 로보트가 하나 더 낀 거죠. 그런 형태로 또 싸움을 좀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슨 링 같은 거를 딱 달고서 나와서 그 링 근처에 가면 막 다 파괴되더라고요. 근데 유니콘 건담은 물론 파괴가 안 되는데 거기서 무슨 엄청난 에너지 같은 게 막 방출하면서 주변에 가는 것들을 막 다 파괴하더라고요. 그 상태로 막 폭주하듯이 막 그랬는데 또 무슨 뭐라고 해야 돼 심령체 같은 것들이 건담에 좀 나오잖아요. 심령체 같은 거 초자연적인 능력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오는데 거기서도 뭐 죽은 영혼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좀 나오죠.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. 건담이 로보트라는 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? 기계라는 게 솔직히 뭐 1이면 1이고 2면 2고 거의 공식적으로 뭐 싸웠을 경우에 뭐 거의 공식화돼서 결판이 날 텐데 성능이 좋은 게 이기겠죠. 어지간하면 뭐 파일럿의 뭐 능력도 물론 중요하고 근데 이게 건담이라는 게 또 스토리가 또 그렇게 기계식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어떤 뭐 그런 것들을 가미하는 것 같아요. 어떤 뭐 초자연적인 어떤 뭐 그런 것들 어떤 정신 에너지 이런 개념들을 그런 세계관을 넣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왜 센가에 대해서 뭐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왜 센가 뭐 강화인간이다 뭐 그런 거 강화인간도 나오는데 거기서 또 뭐 뉴타입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뉴타입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는 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. 뉴타입은 우주에 적응한 신인류 뭐 그런 개념인데 보니까 정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뭐 뉴타입 모드라고 해서 뭐 이렇게 뉴건담이 최초의 뉴타입인가요? 그 뉴건담이 뭐 뉴타입이다. 그래서 뭐 뉴타입의 강력함을 뉴건담이 보여줬다.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뉴타입이란 개념이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. 뭐 신인류를 말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뭐 파일럿이 신인류라서 인류 뉴타입이라서 그게 기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냥 통틀어서 뉴타입이라고 하는 건지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.
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. 너무 그런 거를 뭐 굳이 또 뭐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. 근데 좀 그게 난해한 게 있더라고요. 그게 좀 건담 스토리가 좀 명확하지가 않고 좀 난해한 게 있더라고요. 저게 무슨 말인가? 건담이라는 그 유명세에 비해서 스토리를 막상 보면은 좀 이게 뭐 애들 보기에는 좀 복잡하고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나오고 철학적인 것도 나오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뭐 되게 유치한 면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그래도 뭐 유니콘은 재밌게 봤습니다.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좀 스토리 재밌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. 본 지가 좀 돼가지고. 하여튼 뭐 유튜브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. 공짜인데 뭐. 옛날에는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서 봐야 됐었는데 아주 진짜 좋은 세상이니. 비디오 가게 가서 보려면은 그것도 뭐 한 1,000원? 그렇게 줬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. 기동전사 뭐 칸담 뭐 이런 이름도 조금씩 다르고 아카데미 과학에서 나왔던 프라모델 기동전사 칸담 뭐 아 이거 모기가 발을 물었나 어떻게 가려. 아 이거 날은 덥고 아베가 뻘짓거리를 하니까는 또 일본 제품 구매운동 하니까 또 건담 또 하나 살려고 했는데 당분간 못 사고. 근데 일본 애들 하는 거 보면 좀 유치할 때가 있어요. 아니 좀 왜 저러나 진짜 시조라고 좀 득도 없는데. 다른 나라 볼 때 약소국이 볼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겠죠. 있기는 우리도 보면 뭐 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. 없는 걸 있다고 뭐 있을 거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제가 약간 좀 반성적인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쓸데없이 지나치게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. 뻘짓거리를 합니다. 일본 분들이. 지금 보니까 좀 이거는 도색을 잘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뭐 모양 같은 것들은 되게 막 잘 돼 있거든요. 지금 보니까 이런 문양 같은 것들이 다 일일이 이렇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아 여기도 먹선을 칠해야 되나? 잘 돼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도색을 잘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택도 없어요 저는. 그래가지고 그냥 스티커로 이렇게 하는데 하려고 그냥 해야죠. 근데 도색을 잘한다고 그러면 스티커를 안 쓰고 그냥 칠해도 될 것 같아요. 칠하는 거 멋있을 것 같긴 해요. 이게 뭐 튀어나온 부분을 갖다가 다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니까는 애써서 플라스틱 이렇게 형을 떠놓고서 그걸 갖다가 평평하게 덮어버리니까 아깝잖아요. 괜찮네요. 5,500원짜리 싼 거만 만들다가 조금 더 괜찮은 거 만드니까 되게 뭐라 디테일하게 보이는 이제. 제가 요즘에는 철혈의 오펜스인가 뭐 그걸 보는데 건담 그걸 보는데 그것도 뭐 유튜브로 그냥 있어서 봤거든요. 보는데 그것도 보다 보면 뭐 그 파일럿이 소년이더라고요. 소년. 그러니까 약간 소년들한테 이게 좀 이제 타겟인가봐요. 걔네들은. 근데 어른들도 이게 많이 사지 않나요? 이런 거? 거기서는 보니까 조종하는 게 무슨 매트릭스처럼
척추 같은 데다가 뭘 꽂아가지고 뭐 이렇게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. 좀 징그럽더라고요. 뭐 돌기 같은 게 세 개가 뭐 뾰족뾰족 볼록볼록 튀어나왔는데 무슨 뭐 보기가 좀 흉하더라고요. 거기에 무슨 약간 제가 다 아직 안 봤는데 거기도 뭐 약간 샤이아 같은 그 인물이 나오더라고요. 보니까 자기 친구 뒤통수 치는 또 금발이에요. 풀프론탈은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샤이아 같더라고요. 그 친구가 뒤통수 치는 게. 샤이아가 아니라 샤아죠. 샤아는 근데 또 그 아버지의 뭐 복수를 위해서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. 뭐 나름대로 무슨 대의 명분을 갖다 내세우는데 그런 대의는 없죠. 사실 그런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대의는 억지죠. 억지 대의. 제가 거기까지밖에 안 봤어요. 친구 뒤통수 치셔서 죽이는 그 회까지밖에 안 봤는데 대의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예형 누구였더라? 손무 시대에 손무죠. 손자병법 쓴 손무가 경기태자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자를 고용하는데 그 암살자가 이제 경기태자가 워낙에 똑똑하니까 유능하니까 이제 믿게 만들려고 자기 한쪽 팔을 자르고 자기 가족도 다 죽이잖아요.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공을 세우죠.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가족 가난하더라도 자기 가족 자기를 보고 웃어주고 반겨주는 가족이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그러면서 그 외로움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하고 후회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몸에 달고 자살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대의에 너무 박혀버리면은 오히려 중요한 거를 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대의도 중요하지만 또 소소한 그런 인간의 어떤 삶도 그 가치를 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 암살자 이름이 생각을 안 나요. 요린이었던 걸로 아는데 요린 등어리 이게 연료 탱크인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가졌습니다. 아이고 찢어졌다. 아이고 막판에 급하게 서둘다가 이런 찢어졌습니다. 이런 망했네. 아이고 이런 티가 확 나네. 찢어진 게 낭패가 있나 이런 낭패가 있나. 됐네요. 봅시다. 이렇게 드디어 마지막 접합. 왼쪽에 끼고 알고가 뭐야? 방패가 왜 이렇게 길어? 방패가 거의 바닥에 닿네요. 이게. 어깨로 좀 들고 아이고 이게 중심이 안 맞아. 이렇게 오른손에 껴야겠네. 왼손이구나. 총을 어디다 껴야 돼? 왼손에다 꼈는데 뭐 튀어나온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모양이 안 이쁜데. 양쪽으로 튀어나왔네. 그렇죠. 이렇게 중으로 됐습니다. 짠, 다 됐네요. 방패가 칼 같네 이거.
이 중심이 뒤로 쏠려가지고 좀 그래. 됐습니다. 시안주 드디어 완성했네요. 아이고, 이게 사놓고서 오랫동안 제가 한다 하면서 안 했는데 그냥 뭐 별건 아니지만은 이제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네요. 뭐 조카들 또 줄 거 생각하니까 기분도 좋고, 조카들도 아니죠, 조카인데 하여튼 이렇습니다. 좀 보시죠. 이게 찢어져가지고 에이 베렸네요. 막판에 잘해야 되는데 좀 스티커만 이렇게 했는데, 뭐 플라스틱 모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이런 곡선 부분도 다 살아있고 이런 게 좋네요. 이게 도색만 잘하시면은 이 스티커 안 하고 그냥 도색하시는 게 이쁘긴 할 것 같네요. 저는 도색을 잘 못해가지고, 특히 이런 지금 금속 황금색도 없고 지금 그래가지고 뭐 시간도 좀 부담스럽고, 일단 또 다음 주 일요일 날 조카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려고 생각 중입니다. 이상입니다. 이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좀 허접한데 그래도 어쨌건 말렸습니다. 짠,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. 중심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게 자꾸 뒤로 약간 이렇게 되네요. 중심이 안 맞네요. 등물이 뭘 많이 달고 있어가지고 이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